고전산문 7, 유득공의 유우춘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득공이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인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시라든가 이런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잘 등용되지 못하다가 이 능력 가지고 나중에 잘 등용되고 정조 때 사람이거든. 근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서자 차별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능력에 따라서 많이 등용을 하고자 했잖아. 정조 때는 삼정승 중에 하나까지 올라갈 던 사람이에요. 서자 출신으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주시면 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약간 북학파가 어느 정도 우세했던 때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때는 유득공이 좀 젊은 시절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유우춘이랑 자기나 둘 다 서자 출신으로 막 이렇게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부 언급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유우춘전이기 때문에 이건 유우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실존 인물과 실제적 사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전과 같은 느낌을 줘요. 전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의 일대기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소설에서의 전과는 조금 달라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임경업전은 너무 이순신 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인물의 위인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그 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설적 성격을 같이 가미하고 있어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전계 소설이다. 전 계열의 소설이다 라고 해요. 사용 설명서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론과 관련돼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지. 그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한가 싶기는 한데 또 문제 출제는 다른 영역이니까. 서기공은 실제 인물이에요. 서기공도 실존 인물이에요. 이런 실존 인물을 통해서 사실성이 부각이 되고 전개 소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전의 성격을 보여주는 특성이에요. 서기공은 음악의 조예가 깊고 손님을 좋아해서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어요?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술을 내오고 검은고와 피리를 연주하게 해서 흥을 돋우었다. 나는 1인칭 관찰자예요.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누구? 유우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서기공을 따라 놀며 즐기다가 한 번은 해금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손을 놀려 벌레 소리와 새 소리를 내보았다. 기공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쌀이나 한 움큼 퍼줘야겠군. 이건 거지 깡깡이 소리지 뭐야. 성격이 어때요? 이건 간접대시 돼 있죠. 인물의 말을 통해서. 성격이 거침없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악과 소각의 두 가지가 있네. 아악이라는 건 옛날의 음악이고 소각이라는 건 후대의 음악이야. 사직과 문묘, 나라 조정에서 하는 일과 문묘, 공자를 받드는 사당에서는 아악을 쓰고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를 그 위패를 놓는 곳에서는 소각을 섞어 쓰는데 이게 바로 장학원의 소각이지. 장학원은 그 당시에 그 음악이랑 그다음에 글 같은 걸 관장했던 관청이에요. 그곳의 소각이지. 군대에서 쓰는 소각은 세악이라고 하는데 사기를 고취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노래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화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갖추었기에 놀이며 잔치에서도 이 음을 쓰지. 그리하여 철의 검은고며 안에 젖대며 동해 장고며 복의 풀이를 일컫게 되었고 유우춘과 호군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네 라고 했어요. 서기공이라는 사람, 너네는 이런 사람하고 투머치 토크한 느낌이 안 나냐? 그냥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근데 말하는 방식, 말을 길게 할 경우에는 말하기 방식을 찾아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기공의 말하기 방식 뭐 사용됐어요? 우선 철의 검은고, 뭐에 뭐 하면서 열거법도 사용됐고요. 또 분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갖고 왔어 진짜. 아악과 소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옛날에 쓰는 음악, 소각은 뭐에 쓰는 거, 그리고 소각에서는 뭐 장한옥의 소각도 있고 뭐 세악이라는 것도 있고 하면서 공통점과 그런 약간 차이점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와 비교를 통해서 음악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철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뭐 땡땡철 뭐 이런 건가 봐. 정확한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철인지는 몰라. 철이라는 사람은 검은고로 가장 유명하고 젖대가 대금이거든요. 대금 가장 유명한 사람이 뭐 안이라는 사람인가 봐. 안의 젖대. 그리고 동이라는 사람의 장구. 복의 피리, 복이라는 사람의 피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고 유우춘과 호군기라는 사람은 해금으로 유명하네.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 저 사람 누구? 유우친이나 호공기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비렁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지금 저 비렁뱅이들은 남의 집 문에 기대어 해금을 켜서 하랍이며 할미며 갓난아기며 가축이며 닭이나 오리며 온갖 벌레 소리를 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쌀을 준 뒤에야 떠나지.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그렇군. 너무 나는 진짜 마음에 너무 상처 입어서 다음부터 이 사람 못 볼 것 같은데 그냥 부끄러워만 하네요.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 심리가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금을 자루에 넣고는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 내팽개쳐두고 꺼내보지 않았다. 어느 날 일가 사람인 금대거사가 찾아왔다. 거사라고 하면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응거하고 있는 그런 선비예요. 금대거사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다. 거사는 작고한 돌아가신 현감 유운경의 아들이다. 유운경은 젊어서 협계 기질이 있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으며 영조 무신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해 큰 공을 세웠다. 유운경은 이 장군 댁 여종을 좋아하여 아들들을 낳았다. 여기까지 서술상의 특징 뭐 있습니까? 네, 요약적 지시 나와 있습니다. 요약적 지시 나와 있고요. 영조 무신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이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건 제시하고 있죠. 이것도 뭐 전량식의 특성이에요. 전개 소설에서 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성 부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두 아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여기 있지. 내 친구 중에 변방고울 수령이 된 자가 있거든. 내가 발을 싸매고 2000리 길을 걸어서 그 친구에게 돈 500냥을 얻어왔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장군 댁에 가서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너는 이거 왜 그런지 이해 가죠? 내가 옛날에 그 춘향전 설명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부는 누구 신분 따라가요? 엄마 신분 따라가요. 그래서 변사또가 춘향이 보고 뭐 기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춘향이는 난 기생 아니야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신분제에 따르면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현감이고 했어도 춘향의 신분은 기생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아우가 누구 밑에서 태어났어?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두 아우도 아마 그 이장군 댁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종의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동생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500냥 빌려서 돈을 내고 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큰 아우는 남대문 밖에서 망건을 팔고 있지. 작은 아우는 용호영, 군영이에요.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금을 잘 켜서 요사이 유우춘의 해금이라고들 하는 유우춘이 바로 그 일세.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해내며 깜짝 놀랐다. 이름난 가문의 효애로서 왜? 유운경의 자식이니까 아무리 서자 출신이라고 해도 유운경의 자식인데 군대의 병졸 용호영에서 병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게 우선 서글펐지만 이걸 서글프게 생각하는 거는 뭐 때문이기도 해? 나 또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유득궁 또한 서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설을 찾는다 그러면 동병상련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서자 신분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한 가지 제주로 이름이 나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게 한 가지 제주 무슨 제주? 해금을 켜는 그 제주로 이름이 나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쨌든 얘는 소설 계열에 속하거든요. 소설이에요. 실제 사실이나 실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소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갈등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도 소설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그 인물의 성격이 좀 개성 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우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뒤에서 유우춘이 막 말을 하잖아.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평범한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그냥 독특한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설적 성격도 드러나고 있고 소설은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마침 우연히 알고 봤더니 친구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극적인 전개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설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략되어 있고 그래서 이 중략에서는 어떻게? 이 누구냐? 금대거사 소개로 유우춘을 만나서 친분을 맺어요. 그리고 이때 나는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던 해금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해금은 어떤가? 전에 나는 자네가 연주하는 해금의 뜻을 두어 벌레 소리며 새 소리를 내보려고 한 적이 있었지. 그랬더니 남이 듣고는 어떤 남? 누가 들었어? 서기공이 듣고는 거지 깡깡이 소리라고 해. 몹시 상비했었네. 어떻게 하면 거지 깡깡이 소리가 안이 나게 할 수가 있나? 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해금 연주에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경지를 갖고 싶다, 기회를 갖고 싶다, 깊이를 갖추고 싶다 하는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유우춘이 손뼉을 치며 껄껄 웃더니 말했다. 행동이 나와 있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우춘의 성격은 어떻게 보여요?
거침없고 호탕하고 유쾌하고 이런 성격 간접제시 되고 있네요. 물정 모르는 말씀은 이로군요. 아,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 이로군요. 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세상에는 딱 그게 딱 예술적 깊이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며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기술자들이 뚝딱거리는 소리며 선비가 개골개골 그리는 소리며 천하의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소리든 전부 다 생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런 모든 소리들은 전부 다 어떻다 가치가 있다라는, 모든 소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 저희 해금과 거지 해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사용하고 있고요. 왜 차이가 없어? 뒤에 나오지만 나의 해금 또한 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은 좋지 않다며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재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묘한 것에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 나의 실력이. 나의 해금 연주보다 누구의 해금 연주가 더 좋다? 거지의 해금 연주가 더 좋다. 왜 그래요? 밑에 설명 나오잖아. 왜인지 알잖아.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거지의 해금 연주는 사람들이 다 재밌어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의 해금 연주는 너무 예술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 이해를 받지 못하는 해금 연주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라는 마음보다는 사실 더 큰 마음 뭐야? 안타까움이 크겠죠. 나의 연주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제대로 못 벌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그러므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목적에 있어서 뭐보다 못하다? 거지의 연주보다 더 못하다. 우선 제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습니다. 해금은 활대에 말총을 메고 말총에 송진을 발라 까끌거리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요 관악기도 아니며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 듯도 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도 하죠.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 5손가락에 모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해금 연주의 어떤 경지를 이루었다. 연주를 마치고 그런데 기회는 더욱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솜씨가 실력이 늘어갈수록 예술적 깊이도 같이 늘어가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술적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거지는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되죠.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저금통에 돈까지 걷어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야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별로 없다. 서리법 사용하고 있고요.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종실이나 대신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서 마이너스죠. 어떤 사람들? 유우춘의 음악을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밤에 악공을 부르면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말에 오릅니다.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리 말하죠. 잘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상. 그러면 모든 악공들이 몸을 굽혀 말합니다. 예의. 이에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고 관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가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죠. 다들 어떻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들어 안 들어? 듣지를 않는 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도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 밖에 들리지 않아 흘끗 곁눈질해 보면 듣던 이는 망연히 책상에 기대에 졸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지개를 켜며 말하죠. 그만해라. 악공들은 예의하고 내려옵니다. 돌아와 생각해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 귀한 집 따지면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술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해금을 안고 가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타들어갈 무렵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다 글을 써댑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이게 음악 예술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옛날에 해강이 만들었느니라. 그럼 또 엎드려 대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말해. 해부족의 금이란 뜻이지 해강의 해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나오네. 현학적 태도예요. 현학적 태도.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현학적 태도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 선비들의 현학적 태도를 보이면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설시조랑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현학적 태도를 나타나는 비판하는 사설시조 아는 거 있을 텐데. 백들아, 동난지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하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 동난지가 뭐였어요? 개젖. 개젖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동난지 사시오 하면서 개젖 장수가 그렇게 막 괜히 어렵게 한자어 사용하고 말하는 사설시조가 있거든요. 그 작품을 통해서 현학적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풍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현학적 태도 나오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좌중의 사람들이 분분히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의 해금, 내 예술과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무리 중에 군기라는 이가 있습니다. 군기 앞에 나왔는데 무슨 군기? 호군기. 유진이랑 친구야. 이 군기라는 이가 있습니다.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서 해금을 꺼내 켭니다.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마음은 손가락 끝에 두어 연주에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껄껄 웃으며 돈 한 푼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지요. 왜 돈을 서로 안 줘? 실수를 둘 다 안 하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 가능합니다.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군기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한자성어로? 나의 그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응? 백아절현. 네, 백아절현. 지음, 지기지음 다 가능하고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친구를 얘기를 해요. 백아절현은 뭐냐면 백아 말고 친구 한 명 더 이름 뭐냐? 종자기. 백아와 종자기가 서로 친구인데 이건 아마 검은고였을 거예요. 검은고 연주를 그 백아의 검은고 연주를 알아주는 게 종자기밖에 없었어. 근데 종자기가 죽고 나니까 백아는 이제 자신의 음악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의 이제 존재 가치라든가 진가, 예술적인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친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해금을 이해하는 것은 군기뿐이야. 그러나 군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이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같은 예술가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상대방의 예술성을,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겠네요. 지금 그대는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배우려 하니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다라는 서리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비판적 태도인 거죠. 사실은 그게 예술을 이루는 게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지는 않으니까.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곧 뭐예요? 거지 깽깽이 소리 내는 거, 그런 거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그런 해금 연주,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추는 모친이 세상을 뜬 뒤로 자기를 버렸고, 왜? 우추는 어차피 그 해금을 연주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해금 연주할 필요가 있어 없어?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해금을 버리고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우추는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 음악가의 무리 중에서 효자이기 때문에 그 악공이 되었던 사람일 것이다. 우춘이 말한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라고 하면서 해금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일에서 이렇게 진정한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세 줄을 뭐라 그래요? 논평이라고 해주면 돼요. 원래 전이라는 건 너네 가정치만 보더라도 알겠지만 어떤 보통 일대기이긴 해. 근데 여기는 일대기는 아니긴 하지만 삶이 나와 있고 밑에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 평가가 여기 밑에 세 줄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전량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과 관련돼서는 1번 문제 보기에서도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 양식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양식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패턴의 갈래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